네, 봄이 깊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숨쉬기가 불편하고 불안해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원인 분석과 대책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방선거여서 경남 정치권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상승 분위기 속에 강력한 후보를 내세우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경남에서 밀릴 경우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을 꿈꾸는 바른미래당의 도전과 군소 정당들의 도전도 강합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경남의 지방선거 현장 점검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맞이하는 6.13 지방선거. 경남은 보수 성향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많은 곳입니다. 경남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경남의 정치 성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활용해 경남에서 지역 구도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당 차원에서 선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 세력이 경북 등 일부 지역으로 국한돼 지역 정당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력을 다한다는 태세입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을 표방한 바른미래당도 정당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도 노동자들이 많은 창원 등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의 정치 지형 변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경남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첫 주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를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 고향 선거구인 김해을 출신의 김경수 국회의원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당초 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공민배 권민호 공윤건 예비후보는 당의 전략 공천 방침을 수락하며 김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새 후보께서 성공우사의 대승적 결단으로 저를 경남도지사 단일 후보로 지지하고 자유한국당은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자리를 여당에 뺏기지 않겠다며 자신의 재신임을 걸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도지사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력하게 거론되던 현역 국회의원의 고사에 경남 도지사를 이미 지낸 김태호 전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에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제 생명과도 같은 경남을 지키고 또 당의 위기를 지켜내야 하는 이번 선거에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은 한 정치인으로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는 모두 김해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 무게감이 큰 두 인사의 대결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물러서지 못하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경남을 꼽았습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다. 지역주의를 이번에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영남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려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경남도지사 후보를 전략 공천한 이유를 자유한국당의 존립 기반이 경남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은 우리가 사수해야 될 낙동강 정선의 최후의 도루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의 아성을 허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를 지켜줄 인물을 선정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이길 후보로 우리 김태호 후보를 경남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님들 전원의 추천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자리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경남의 수보도시 창원시장 선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이규 전 부산경제부시장, 전수식 전 문재인 대통령 경남선대위 총괄본부장,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달 하순 경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으로는 창원시장 선거에 6명의 예비 후보가 나섰지만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전 국회의원인 조질래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선을 기대했던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공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대표 측근을 공천하려는 사천의 부정공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중당에서도 정규현 경남도당 수석 대변인과 서경철 경남도당 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전 선거와 달리 전략 공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이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의 대표격인 경성보다 안팎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략 공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야 제1당의 도지사 후보 전략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드러냈습니다. 여당에서는 막판에 김경수 도지사 후보 추대의 다른 예비 후보들이 동의했지만 경선 무산에 대한 반발은 거셌습니다. 경남의 현실과 공정성을 제외하는 전략 공천을 강행한다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3명이 도지사 예비 후보로 활동한 자유한국당도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략 공천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천 신청한 사람만 해도 누가 해도 도지사를 하고는 충분히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략 공천을 따로 한다면은 그 공당의 그 절차는 뭐가 되며. 이 같은 후유증에도 정당이 전략 공천을 선택하는 이유는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자주 바뀌다 보니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뜨내기 당원이 많은 정당 문화가 이런 논란의 배경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당원이 되기보다는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원이 모집되고 또 그 사람들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고, 경선 과정에서 혼탁 또 가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또 많은 또 건건 선거가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정치에서 형성된 영호남 지역 경쟁 구도로 인해 특정 정당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도 경선을 과열시켰습니다. 공천 받는 자체가 당선 가능성이 한 70~80%의 이제 고지를 점령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정당들은 또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건건 선거니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정당 문화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불법 선거라는 부작용을 여전히 낳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가
문화강자 모임에서 돈을 전달하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70대가 군의원 선거 출마자를 위해 주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불법 선거 행위는 지금까지 41건에 이릅니다. 지난 2014년 실시한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70% 정도 감소하였으나 지난 선거와 달리 여론조사 관련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가 늘어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의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는 경남. 조선업에 이은 기계산업까지 제조업이 위기에 내몰린 경남 지역에는 정책선거가 절실합니다. 정부의 중소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이 추진 중입니다. 한국GM 창원 공장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남 경제. 이번 6.13 지방선거의 화두입니다. 정책 선거를 통해 해법을 내놓아야 할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의 지방선거. 지방을 살리겠다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에만 집중하기보다 경남도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 공약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